안녕하세요. SD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델릭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개해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아주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놔두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의 급등락이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이 피델릭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피델릭스 화면이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메모리 팹리스 기업이다 라고 일단 나오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 여전히 좀 다소 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다소 좀 부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동사는 가격 제한폭까지 현재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도 3천만 주대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사가 이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과 중국의 일단 관계가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했다. 즉 저사양 AI 칩도 수출하는데 금지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저사양 AI 칩까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대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도 좀 다소 좀 하락을 하는 등 타격을 입기도 했죠.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기술력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 장비와 고사양 AI 칩 등의 중국 수출을 제한을 했었는데 이때 엔비디아는 고사양 칩인 A100, H100보다도 성능이 떨어지는 A800, 또 H800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저사양 AI 칩도 수출하는 것을 금지를 하면서 이 엔비디아의 저사양 수출길도 막혀버렸다라고도 일단 분석이 되고 있죠.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일단 지난번에 10월 중순이었죠.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개최하려던 AI 컨퍼런스, AI 서밋을 전면 취소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이 피델릭스의 경우는 반대로 역으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역으로 수혜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동사의 최대 주주와 연결이 되어 있죠. 최대 주주가, 동사의 최대 주주가 동심 반도체 주식 유한공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최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 최대 이 반도체 생산업체인 SMIC와 플래시 메모리 부분에서 또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일단 동사 현재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모바일 폰의 버퍼 메모리로 사용이 되는 제품에 대한 설계 그리고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이 팹리스 업체이기도 한데요. 사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일단 역시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시도되고 있죠.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체크를 해보게 되면 동사의 경우에 매출이 최근 들어서 일단 수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한 700억 정도 매출 정도로 기록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매출이 이제 500억대에서 한 700억대로 늘어나면서 일단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은 다소 좀 주춤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들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는데 최근 5개년 동안의 그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해 이익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 다시 좀 위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일단 그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감이 또 고조가 될수록 이런 그 일단 그 중국 관련 수혜주들의 경우에 뭐 히토리를 비롯해서 중국 관련 수혜주들의 경우에는 역시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는데 다만 추세적인 상승세로의 전환보다는 최근의 시장 흐름들이 뉴스가 나오면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1박 2일에서 길게는 2박 3일 정도 이렇게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짧고 강하게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짧은 순환매가 짧고 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들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뭐 아주 그 강력하게 이런 그 메리트를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그 흑자 기조를 정착을 시키는 그런 상태인데 올해 상반기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급 측면에서 볼 때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간헐적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뭐 주요 매수 주체는 개인들이었습니다만 기관들은 거의 매매가 없죠. 외국인 투자를 매수를 하다가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오늘 급등을 하면서 또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동사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이 짧은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봉의 흐름상으로 볼 때도 동사의 경우에 일단은 2,500원대 언저리를 전후로 해서 저항에 대한 부담들이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에 상승이 시도되는 상태에서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의 목표치는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1차적으로 현재 상단에 포진되는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일단 2,300원대 전에서부터 물량이 많고 전고점이 2,600원대였기 때문에 이번에 1차 목표치는 2,400원대에서 2,600원대 정도를 1차적인 목표치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면서 3천만 주에서 5천만 주, 오늘 거래량이 5천원 만에 증가한 것이죠.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2,400원에서 2,600원 정도로 설정을 하되 목표는 만약에 거래량이 3천에서 5천만 주 이상씩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되고 뭐 단발성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3천에서 5천만 주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되고 이런 매물에 대한 소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 특히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들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면서 일단 긴장감이 더 고조될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최대 3,000원 정도 언저리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럴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일 때 일단 시나리오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때겠죠. 하지만 이보다는 일단 2,400원에서 2,600원대 1차 하청을 감안하면서 추가 상승 시에 단기적인 매도를 하고 새로운 종목들의 교체 매매도 고려하는 것들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시장 이제 한 2달하고 1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4분기 아주 큰 수익을 올려볼 수 있는 종목을 또 오늘 준비해 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드릴 종목은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크게 좀 주목을 받을 종목인데 대규모 수주 모멘텀과 함께 실적도 큰 폭으로 호전이 되는 폭발적인 턴어라운드가 내년에 진행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이미 선취매를 한 것으로도 거래량 측면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만간에 시장이 안정이 되면 급등 랠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 특히나 그동안 시장이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계좌가 좀 손실이 난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반드시 이번에 포트에 편입을 해서 그동안의 손실을 단숨에 만들라고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재무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채비율은 20%대 그리고 유보율은 2,000%에 이를 정도로 실질적인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뛰어난데 이런 상태에다 수익성도 뒷받침이 되고 있죠. 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 바이오 장비 쪽으로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2차 전지, 로봇, 뭐 최근에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성장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쪽으로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본업이 부진해서 적자가 지속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재무구조도 악화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겠는데 이런 기업들은 좀 그 끝이 좋지를 못하죠. 하지만 본업이 잘 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추가로 장착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동사는 이와 같은 범죄에 포함이 되죠. 이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가운데서 바이오 장비 쪽으로 다각화가 성공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는 2차 전지 로봇 쪽으로 다각화가 진행이 되는데 내년도는 2차 전지 부분에서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아주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동사는 지난해 그 국내 2차 전지업체 지분을 51%를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인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다각화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기다가 올해 그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2차 전지 업체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죠. 관계사 함께 일단 이 업체 지분 한 30% 정도로 인수를 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요. 이 동사가 2대 주주로 올라선 이 미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사실 그 인도의 전기차 판매는 인도 전체 차량 판매 1.3%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인도 투자가 적극적으로 단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0%될 것으로 전망이 되죠. 이와 같이 그 인도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서 동사도 일단 그 앞서 언급을 했던 2대주로 올라선 미국 기업들의 인도 시장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주도 아마 조단위의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폭적인 수주 증가와 함께 실적들도 그야말로 큰 폭으로 오져야 되는 폭발적인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고 있다.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업이 체질적으로 개선이 되는 변화가 되는 시점에서 일단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기술적으로도 역사적인 바닥이 확인이 된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 상승 추세로 전환들이 시도되는 상태에서 세력들의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매수에 나서야만 할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느끼실 수가 있겠죠. 하락할 확률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죠. 또 하락할 폭은 제한적인 반면에 상승할 폭은 상당히 크다라는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딱 보면 아실 수가 있겠죠. 거래량들이 이미 심상치 않게 수바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좁은 박스권을 가다 놓고 움직이면서 거래량들이 수바이되고 있는데 이런 거래가 수바이될 때마다 시세가 터지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과거 이렇게 최근과 같은 대량 거래가 수바이된 이후에 주가가 2,000원대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28,000원까지 수익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13배나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의 흐름들도 사실 만만치가 않죠. 현재 하단에서는 강한 지선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제동평이 수렴이 되면서 지선으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동사의 경우에 이제 본격적인 급등 랠리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단에 포진되는 매물에 대한 부담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따라서 적극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에 나서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중은 기본적으로 비중이 중요하죠. 얼마 정도 비중을 실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40에서 50% 정도는 실어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포트에 리스크 관리를 한다 해서 종목당 비중을 5% 또는 10%씩 이렇게 가져가면서 6, 7종목은 기본으로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10종목 이상을 계좌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이라면 그동안 많이 느끼셨겠지만 리스크 관리도 쉽지가 않고 또 수익을 올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종목이 많은 분들은 시장의 중심에 있고 또 확실한 상승의 명분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세력들이 움직임이 활발한 이런 종목군으로 압축을 해서 두세 종목 정도를 가지고서 승부를 하는 것들이 리스크 관리도 쉽고 수익도 크게 올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동사 이런 범죄 흐름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수에 나서야 될 종목입니다. 사실 투자의 개념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인데 하락할 자리가 적고 또 하락할 확률이 적다. 반면에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 폭도 크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40, 50% 비중을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이 90% 9만 원,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9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시장이 막 변동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세력들의 관리들이 잘 된 탓인지 별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9천 원에서부터 박스권 저점인 7,500원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평균 매수 가격은 일단 8,000원대 초반 정도로 8,000원대 초반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 동평선이 붕괴되는 자리가 7,000원인데 이런 가격대 이하로 내려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박스권인 7,500원에서 9,000원대 사이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 가격은 상당히 중요하죠. 15,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걸리는 자리가 기술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매물대 압박도 크지는 않은 편이고 특히 이런 바닥에서 거뒀던 물량들을 해소하려면 주가가 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사 일단 그 대규모 수주와 함께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 본격화 될 경우에 주가의 탄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럴 경우는 22,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한번 본격적으로 포트에 한 50% 정도 비중을 실어서 100% 수익을 올리게 된다면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단위 자체가 앞자리 단위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특히나 그동안에 손실이 컸던 분들께서는 이런 종목 한 종목만 제대로 잡아서 승부가 걸리게 되면 바로 원금을 회복을 하고 오히려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이 종목은 포트에 편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주시면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SG경제연구소에서는 가공된 고급 정보들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